안녕하세요. 좋은 책으로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렐루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의 이유를 함께 들어볼 텐데요. 생각하는 힘, 기다리는 힘, 금식하는 힘을 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수백 명의 타이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물었다. 당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합니까?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매력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그들이 아침에 하는 일은 5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내 경험에 비춰보건대 이 가운데 3가지만 해내도 훨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타이탄들은 하루에 106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한다. 이 시간이 그 후에 12시간 이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5가지 모두가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디테일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 잠자리를 정리하라. 2011년 토론토에서 열린 한 지식 포럼 행사에서 단답한이라는 이름의 영성 높은 승려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신아는 매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에너지가 100만 개의 방향으로 1mm씩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런 내게 그는 말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 잠자리부터 정리해보세요. 웃기는 얘기였다. 하지만 오사마 빈라덴 체포작전을 성공적으로 진두지휘한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븐의 말을 듣고 나니 그냥 코웃음 칠 일이 아니었다. 그는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타이탄들의 잠자리 정돈 방식은 호텔 수준의 정리와는 거리가 멀다. 목표는 그저 시각적인 깔끔함이다.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자리 정리이다. 아무리 형편없는 하루를 보냈더라도, 아무리 슬픈 일이 벌어지더라도 잠자리 정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비참한 날에도 손톱으로 절벽 끄트머리를 잡고 매달린 덕에 간신히 추락하는 건 면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다는 사실은 삶에 생각보다 큰 위안과 도움을 준다.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자신이 뭔가를 이뤄놓은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왔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진다. 재차 강조하지만 잠자리 정리가 아침에 할 수 있는 일들 중 으뜸이다. 2. 명상하라. 서문에서 밝혔듯이 타이탄들 중 80% 이상이 매일 아침 어떤 식으로든 마음 챙김 수련을 한다. 명상을 삶의 중요한 연습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고대 그리스 시인 아킬로코스의 명언을 가슴에 품고 산다. 우리는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훈련한 수준까지 떨어진다. 타이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막 깨어난 아침은 하루 전체를 놓고 볼 때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시간이다. 10분, 20분쯤 소파에 앉아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에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한다. 명상을 할 때는 스트레스는 덜 받으면서 결과는 더 좋게 나와야 한다.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등과 같은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는 걸 피해야 한다. 명상은 정신을 위한 따뜻한 목욕이다. 명상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번 시작했을 때 최소한 7일 이상은 지속해야 한다. 그보다 짧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 의사가 항생제를 일주일치 처방해 주었는데 사흘만 약을 먹었다면 염증이 완치되지 않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야심차게 한 달, 두 달, 1년씩 하루도 빠짐없이 명상을 하겠노라고 결심하지는 말자. 하루 10분, 7일이면 충분하다. 하루에 30분이나 60분씩 명상하겠다는 생각도 과욕이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한다. 무슨 일이 있건 간에 목표는 낮게 잡아라. 그리고 자신이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라. 한 번은 달라이 라마에게 어떤 훈련이나 연습이 삶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질문한 적이 있다. 그의 답은 간단 명료했다. 50시간 정도이다. 세상에 50시간이라니. 생각보다 정말 짧지 않은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흥미로운 얘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나는 1년만 부지런히 명상 수행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는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평생 동안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습과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언제나 최후의 순간이다. 나는 20분 동안 명상을 할 때 15분은 마음속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데 쓴다. 따라서 명상을 통해 얻고자 했던 평화와 조화, 충만함은 마지막 5분에 나타난다. 15분을 노력해 5분을 얻었다는 건 명상에서 꽤 성공적인 결과이다. 컬럼비아 레코드의 CEO이자 MTV 선정 역대 최고의 음악 프로듀서 20인 중 한 명인 릭 루빈과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진작가 체이스 자비스는 내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얻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마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라. 그것이 명상이다. 3.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이스트림 오너십의 저자이자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버 실팀의 최우수 지휘관으로 이라크 전쟁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조코 윌링스.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용감한 사람들 중 한 명인 그는 매일 늦어도 새벽 4시 35분에는 일어난다. 그는 말한다. 적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심리적 승리감이 좋기 때문이다. 그는 경쟁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훈련을 한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을 1분 이내로 한다. 타인보다 먼저 깨어있다는 사실, 타인보다 먼저 뭔가를 했다는 사실이 그의 삶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강력하다. 나 또한 그와 몇 차례 만난 뒤 이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하는 5에서 10회의 동작 반복은 운동이 아니다. 단 30초만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잠을 깨우면 기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란했던 정신도 가라앉는다. 내가 선호하는 동작은 팔굽혀펴기다. 이걸 하면 잠들었던 신경계가 멋지게 깨어난다. 그런 다음에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이자 밀리언셀러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작가 토니 로빈슨처럼 30초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샤워를 하고 한다. 4. 차를 마셔라. 타이탄들은 아침에 차를 마신다.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 능력 개선과 지방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나 또한 차를 즐기게 됐다. 당신에게 추천하고 싶은 차는 숙성시킨 보이차, 용정차이다. 보이차와 용정차는 찻잎을 섞어 유리 찻주전자에 넣어 우려낸다. 여기에 얇게 저민 강황과 생강 조각을 곁들여도 좋다. 섞은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1, 2분 정도 우려내면 되는데 다도 전문가들은 격하게 항의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건 말도 안 돼, 페리스 씨. 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보이차와 용정차는 각각 우려내는 온도가 달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15초만 우려내야 하고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신이 혼미한 아침 시간에는 격식을 따질 여유가 없다. 목표는 간단히 마시는 것이다.
보이차와 용정차의 복잡 미묘한 매력을 느긋한 주말에 탐구하자. 이렇게 만든 차와 찬물 한 컵을 준비해 편안한 식탁 앞에 앉아 아침 일기를 펼친다. 5. 아침 일기를 써라. 차를 마시며 아침에 일기를 쓴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누누이 말하지만 거창한 게 아니다.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하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한다. 밤에만 일기를 쓰면 오늘은 정말 스트레스 많았고 짜증나는 하루였어. 이런 식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일기는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 쓸 때 가장 효과적이다. 시작이 활기차면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진다. 밤의 일기 내용도 확 달라진다. 그런 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삶이 된다. 나는 타이탄들의 조언을 얻어 5분 저널이라는 일기장을 사용한다. 5분 저널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데 효과적이다. 5분 저널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침에 5분 정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적고 저녁에도 5분 동안 똑같이 한다. 각각의 질문에는 3가지의 답을 적는다. 내 인생은 늘 체크리스트와 실행의 연속이었다. 나는 일을 계속 밀고 나가는 데만 집착하기 쉬운 성격이다. 그러다 보니 밤이나 낮이나 계속 미래에만 집중한다. 미래에만 매달리는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는 불안이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는 2, 3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좋은 처방전이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추구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현재 갖고 있는 걸 잃는다. 반대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침내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 5분 저널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주는 탁월한 도구이다.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답을 적을 때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보는 걸 추천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모드가 되어서 매일 똑같은 답만 적게 된다. 이런 반복적인 답은 아침 일기를 쓰는 목적에 어긋난다. 밤에 돌아와 작성하는 오늘의 굉장한 일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살펴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심리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5분 저널 한 권을 작성하는 작은 노력이 당신 삶에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당신은 결코 그 노트 작성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하는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떤가? 너무 길다고 생각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5가지를 모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40분이 되지 않는다. 더 기쁜 소식은 타이탄들 또한 이 5가지를 모두 하는 날이 1년 중 3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타이탄들은 모두 최소한 매일 1가지 이상은 해치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3가지 이상을 해낸다면 그날 하루가 성공적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다.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을 비롯한 1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 투자해 억만장자가 된 피터 틸을 소개해보자. 2016년 12월 현재 그의 트위터에 올라온 트윗은 1개뿐인데 팔로워 수는 15만 명을 웃돈다. 젊은 창업가들의 바이블로 꼽히는 제로투원의 작가이기도 한 그는 전 세계 젊은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나 또한 그의 가르침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은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걸고 뭔가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10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즉각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했는가? 물론 진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같은 목표는 지금 당장 무모하게 시작해선 안 되지. 10년이나 걸릴 거창한 거니까 진지하고 신중하게 시작해야 해. 라는 변명에 다름 아니다. 즉각 시작하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의 목표가 쓰이면
어떤 삶도 가망이 없다. 목표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시나리오라면 죽을 때까지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 우리는 안다.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실패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피터 티를 비롯한 혁신적인 창업가들은 다음에 굳은 확신을 갖고 있다. 실패는 오래 가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이유 때문에 실패를 겪는다. 실패하는 이유가 총 10가지라면 그중 어느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실패하는 게 아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유 전부 때문에 실패한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동업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파트너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실패를 안겨준 결정적 원인 한 가지를 찾는 데 집착하면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한다. 마치 도박장에서 그때 운만 좀 따라졌더라면 하며 계속 돈을 잃는 것과 같다. 주식 투자에서 그 뉴스가 그때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하며 계속 읽는 기업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 결정적인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마라. 타이탄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패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완전한 실패만이 계속되는 실패를 멈출 수 있다. 남김없이 완전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백지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끈다. 그래서 실패는 오래 가지 않는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존재하라. 아놀드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다. 19살 때 첫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 우승한 직후 그의 사진을 보면 새파랗게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감 하나만은 압도적으로 빛나고 있다. 그는 그런 도도한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묻는 내게 이렇게 답했다. 내 자신감은 비전에서 나온다.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한 고통을 버텨낸다. 사소한 장애물 따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내 비전은 이길 수 있다였다. 나는 경쟁하러 경기에 나간 게 아니다. 이기러 나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상대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보다 한 걸음 더 지난 극한점까지 가 있을 줄 알았다. 아놀드는 함께 대회에 출전한 경쟁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무릎 부상이나 뭐 그런 걸 당한 적 있나요? 그러면 경쟁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 아니요? 왜요? 나 무릎 다친 적 없는데? 아놀드가 다시 말했다. 아, 그렇군요. 대개 허벅지가 나보다 얇은 것 같아서요. 혹시 부상을 당해 제대로 훈련하지 못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례했소? 아놀드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은 선수들은 계속 전신 거울 앞에 서며 자신의 허벅지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고는 결국 그에게 진다. 아놀드의 심리적 공격에 맥없이 무너진 것이다. 아놀드는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방법을 쓰면 쉽게 경쟁자들을 떨쳐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상대를 넘어뜨리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라. 최근에 몸이 좀 부은 것 같네요. 무슨 고민 있어요? 지난주만큼 활력에 넘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당신이 이길 확률이 엄청나게 커진다. 아놀드는 실력의 차이가 승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실력의 우열은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승리는 경쟁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기려고 나온 사람이 갖고 간다는 것이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놀드의 심리 전술은 정말 일리가 있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아놀드가 처음 할리우드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제작자들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더스틴 호프먼, 알파치노, 우디 앨런처럼 체구가 작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110kg이나 나가는 아놀드는 할리우드에서 별 쓸모가 없는 거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났다. 흔한 오디션 한번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20살 때의 넘치는 자신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비결에 대해 그는 똑같이 답했다.
나는 경쟁하러 나간 게 아니다. 이기러 나간 것이다. 나는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 배역을 맡으려고 굳이 경쟁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 나를 발견해 줄 때를 기다렸다. 모두가 살을 빼고 금발 미남처럼 보이려 노력할 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은 그저 버티는 것이었다. 제작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속 머물며 팝콘이나 먹는 것이었다. 결국 아놀드는 사람들이 잘생기고 매끈한 배우에게 점점 식상해지면서 기회를 잡았다. 그는 한 식당에서 트윈스의 메가폰을 잡은 이반 라이트만 감독과 계약하는 데 성공했다. 계약서는 냅킨 위에 작성되었고 출연료는 공짜였다. 대신 이익이 나면 러닝 개런티를 받기로 했다. 코미디와 아놀드의 조합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지만 영화 팬들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트윈스는 아놀드에게 약 3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아놀드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만들 때 체결한 계약이 떠올랐다. 루카스는 영화 캐릭터를 상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스튜디오에 전달했다. 그러자 스튜디오 측에서는 장난감을 만들고 싶다고요? 네, 뭐 상관없어요. 장난감이든 뭐든 상관 안 할 테니 만드세요. 이는 수십억 달러짜리 실수였고 스타워즈 캐릭터를 이용한 장난감은 지금껏 80억 개 이상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를 할 때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잠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단기적이고 점진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5년, 10년쯤 뒤에 훨씬 큰 가치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이 거래에 들어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 엄청난 기회를 놓친 수많은 이야기를 나는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놀드의 비전은 경쟁이 아니라 승리였다. 커다란 기회는 작은 승리들 속에 들어있다.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오늘 낭독한 책은 심플하지만 단단한 루틴과 습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두들겨 맞더라도 대담하게 뛰어드는 것, 참된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